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부동산 시장의 그야말로 쟁쟁한 이슈를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짚어주는 그런 분입니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표영호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책이 나와서 그래요? 이제 여러 그 부동산 관련 또는 경제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자꾸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는데 제가 다른데 안 가고 존경하는 이재용 선배님 잘하셨어요. 방송에 잘하셨어요. 먼저 나가야 된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책 제목이 뉴스에서도 말하지 않는 K 부동산 팩트 체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팩트 체크가 되는 겁니까? 책을 보면? 뉴스에 나는, 언론에 나는, 특히 우리가 그 그린 창을 통해서 뉴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잘못된 그 오정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는 정확한 팩트를 사실 말하기 어려운 그 채널일 수도 있어요. 사실 받아쓰기 하는 기사도 있으니까. 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또 다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 체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1년 8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아마 급하게 하락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못 느끼지만 다가올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땐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좀 더 지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체크를 제대로 다시 한 번만 해줘라 해서 책을 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어요. 지난번 출연했을 때 데드캣 바운스 해서 한번 튀어오른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났었거든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곳이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데드캣 바운스가 올라오니까 또 많은 분들은 그런 착각들을 해요. 이제 바닥이 다져져서 다시 올라오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꽤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뉴스를 보면 또다시 조급해지거든요. 그럼 또다시 우리가 20년, 21년에 겪었던 초고품 그 시대를 또 맞이할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그게 아니다라는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제가 보는 견해는 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단지들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꽤 많아요. 네, 그런 아파트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가장 많이 하락했던 아파트가 약간의 반등이 온 거죠. 뭐 세종시, 동탄도 그랬고요. 또 헬리오시티처럼 이렇게 대단지를 품고 있는 잠실의 경우도 그렇고 뭐 이런 지역의 경우는 이제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6억이 됐단 말이죠. 아니면 5억 5천까지 떨어지고 뭐. 근데 여기서 6억이 되고 6억 5천까지 올라왔고.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잘못된 정보를 또 주면 이게 7억, 8억, 9억 또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를 저희가 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거래량이 22년 12월, 11월보다는 23년이 거래량이 좀 늘긴 했지만 그렇게 정상적인 거래량으로 올라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정상적인 거래량, 평균 거래량으로 올려오려면 아직도 많이 거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방 압력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계속 그냥 이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그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보금자리론으로 풀었던 그 자금이 소진이 된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걸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소진이 되고 나면 아마 한 번쯤은 더 아래로 살짝 내려갈 수 있다. 지금 그런 돈들이 하방 압력 더 가는 것을 좀 약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소진되고 나면 다시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은 지난 22년의 하락폭처럼 쿵쿵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에는 또 부동산 이슈가 되는 현장들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 현장들은 그러니까 임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예전에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또 계획됐던 그 땅들이 과연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 그런 게 궁금했냐면 집값
거품이 막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품이 땅값 거품이거든요. 근데 특히 뭐 그 대단지 아파트의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뭐 한 1000평, 2000평 요렇게 사서 왜 오피스텔을 짓는다거나 요렇게 시행사들이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들은 초고가의 땅을 샀어요. 초고가의 땅을 샀는데 건축비도 또 이렇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는 와중에 금리까지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거를 다 거품으로 끌어안고 분양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역시나 참담한 곳이 많더라. 최근에 간 곳 중에서 충격적인 곳은 어디 있어요? 뭐 청담동의 경우도요. 정말 고가의 경쟁을 해서 그 땅을 샀는데 결국 PF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땅을 다시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게 손해가 되냐면 보통 시행사들은 여기 땅에서 조금 벌었고 또 여기 땅에서 조금 벌었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18년, 19년, 20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돈들이 뭉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더 크게 일을 벌리잖아요. 더 큰 땅, 더 비싼 땅을 사게 되고 그 땅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잘못되면 그동안 벌었던 돈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강남의 땅값도 그들이 띄워놨는데 또다시 그들이 떨어뜨리고 있다. 라고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 보니까 그게 더 실감이 나는군요. 청담동이면 강남에서도 요지인데 거기가 이렇게 됐어요. 청담동에 이제 이게 땅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 도로 대로변에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땅들은 상업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기 땅들이 되게 좀 비싸잖아요. 그럼 이 땅 뒤에 있는 땅들은 보통 이종 주거지역 땅이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통 땅값이 뭐 1억이었는데 뒷땅이 근데 얘가 막 4억에 팔리고 뭐 3억에 팔리고 이러면 이 뒷땅도 내 땅은 얼마 전에 8천만 원이었는데 그럼 나는 한 2억에 내놔볼까? 같이 올라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땅값이 버블로 뛴 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2019년도의 땅값과 21년의 땅값 보면 2배가 넘어갑니다. 심지어 어떤 땅들은. 제가 아는 분도 청담동 저 안쪽의 땅을 평당 1억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8년이었단 말이죠. 17년 뭐 이런 때였는데 그게 20년 되니까 너도나도 땅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 주인들은 분명히 어제는 1억 준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누가 찾아와서 1억 5천을 준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하다 보면 또 누가 찾아와서 그새 2억이 되고 잠깐만요 하면 또 다음날 또 2억 5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부풀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청담동 같은 경우도 공매로 나오는 땅들을 보면 앞으로 강남 땅도 이제 좀 버블이 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땅 샀다가 시행사들이 다 소위 얘기해서 자빠져 버리면 PF 일으켰던 그 조그만 금융사에서들 빌렸잖아요. 제3금융권 뭐 이런 데서 빌렸는데 거기도 부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강남에 가다 보면 펜스만 쳐놓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상당수가 있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브릿지론을 받아서 땅을 사지 않습니까? 브릿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땅을 사려고 그러는데 땅값이 1,000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억이 없잖아요. 그럼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요.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돈은 PF로 하는 게 아니고, PF는 이제 공사 들어갈 때 본공사비, 땅값, 여기서 PF가 일어나는 건데, 그 중간에 브릿지, 다리 역할 한다 해서 브릿지론을 해서 땅값 치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운영비. 이 일을 진행하려면 직원들도 있으면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뭐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그런 운영비까지 해서 이제 브릿지론을 받는데 이게 보통 연장을 하거든요. 계획이 늘어지면 늘어지고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연장을 하는데 보통 짧게는 3개월 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을 해요. 근데 금리가 이게 폭등하다 보니까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상환해라. 상환을 하려면 어디선가 또 다시 1,000억이 넘는 돈을 빌려서 상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론부터 막혀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땅들. 그래서 본인들은 아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어려움을 타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금융권 자체가 또 워낙 지금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 어려워가면서까지 대출을 그렇게 해주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땅들이 나오는 겁니다.
청담동 아까 예를 들어주셨는데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방배동에도 방배동에도 큰 골프장 그 연습장 부지가 있는데 네. 거기도 입지가 너무 좋은 게요. 네. 사당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2분 거리예요. 걸어서 2분 거리인데 저는 그 사업장이 제가 봤을 때도 야 여기 땅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누군가가 또 그렇게 이제 땅을 매입해서 주거용 부동산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PF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금융권에서 막혀버리니까 계속 이자가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은행권에서 뺏어서 공매로 내놓는 자기들 돈은 챙겨야 되니까 아마 그거를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에서 보니까 H건설 대형 건설사에서 또 그걸 아주 또 나름 싼 가격에 그게 계속 뭐 몇 번에 걸쳐서 유찰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인가 3번인가 아무튼 유찰됐는데요. 그런 땅들이 대형 건설사 손에 들어가면 뭐 우리 옛날에 그 가문 때 남의 땅 사지 말라는 말 최 씨 부부의 교훈 있잖아요. 이제 아마 그런 자본력을 가진 대형 업체에서 또 다시 그런 땅들을 사면 그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참 특이한 게 있는데 집값의 최고점, 부동산 가격의 최고점의 추억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최고점의 추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집값이 반등하고 계속 갈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고 그런 기대를 하죠. 또 건설사나 시행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땅값이 한 40% 하락돼서 나온 걸 내가 사면 기본적으로 최고점 대비 40% 이익 봤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황이 경기가 뭐 아직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또 금리가 계속 뭐 하락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좀 길게 간다거나 하면 그건 역시도 장담 못하죠. 근데 저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싸게 나와서 또 대기업들이 사는 것 좀 마음은 안 들지만 그래도 외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단 그게 나은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중국 자본들이나 들어와서 땅을 사면 괜히 청담동이 중국 땅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거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내 기업이나 국내 자본으로 사는 게 맞죠. 그 점에 대해서 한남동 쪽에서도 또 아주 유망한 땅이 그렇다.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충격받으실 게 뭐냐면 한남동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가 그 H 호텔 산에서 강 보이고 산 보이고. 그 호텔 주차장 부지에서도 역시 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주차장 저도 아는데 그게 그 호텔 게 아니었어요? 그 호텔 전체 거죠. 아 근데 나눠서 파는 거예요? 나눠서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게 나왔어요. 네, 꼭 통으로 다 팔아야 한다는 그 개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땅들은 되게 요지의 땅들이에요. 거기 좋은 땅인데. 사실 그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땅을 갖고 싶어 하고 그렇죠. 거기다 뭔가 나의 건축물을 세우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럼요. 근데 그런 땅인데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로 나왔다, 뭐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정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지금 심각해졌다라고 인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유찰됐다는 거 아니에요? 유찰됐죠. 이제 그것도 아마 이제 다른 또 자본가에 의해서 또 손바뀜이 이루어지겠죠. 그냥 놀진 않을 겁니다. 지금 곳곳에 이런 일이 있군요. 이런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아직 그 최고점의 추억을 잊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참 그 죄송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양심이 없어. 왜? 내가 살 때 땅을 500억 주고 샀는데 그래서 PF도 안 되고 분양도 힘들까봐 뭐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 땅을 600억에 내놓으면 누가 사겠어요? 근데 그 이해하죠. 그동안 붙은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고가로 또 내놓는 건데 그래서는 팔기 어렵다. 서울 곳곳에 요지에 공매가 진행되고 막 이러면 진짜로 지금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데서는 그냥 죽죽 팔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폭락은 없다라고 보는 게 하락은 좀 더 하겠지만 뭐 우리가 지난번에 늘 말하는 것처럼 폭락이다. 뭐 이거까지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강남에 있는 주로 이제 청담동 그쪽으로 명품 브랜드 샵들 쫙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명품 브랜드 샵들도 딴 데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청담동 명품 거리 있지 않습니까?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저쪽 넘어가는 그 과정. 거기 있던 명품 샵들, 세계적인 브랜드 샵들이 이제 청담동, 강남을 벗어나고 있어요. 탈강남화하고 있는 이유. 그건 왜 그런 거죠? 이제 솔직히 수익이 안 나요.
뭐 정말 히트를 치고 대박난 그런 명품 브랜드들은 워낙 고가니까 그래서 자꾸 값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려도 또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줄 서서 오픈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임대료나 땅값이 워낙에 비싸지.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그 인근 어디로 성수동 쪽으로 많이 옮겨갑니다. 요즘에 성수동 갔더니 맛집도 더 많이 늘어났고. 맞아. 강남에 예전에는 그 정말 뭐 맛집, 그 아주 몇 명만 그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이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서 좀 없어져 가고 성수동 쪽으로 그리고 용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도 그렇게 새로운 부가 탄생되는 지역들이 또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건 역시 이제 부동산을 자꾸 개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꼭 강남만이 답은 아니다. 지금 물론 뭐 영원히 또 강남은 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부동산 PF 부실, 금융내관이 될 것이다. 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브릿지론에 대한 설명을 또 충실히 해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공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브릿지론에 대한 우려들도 실제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겠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PF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부동산 PF가 부실 위험이 있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PF라는 게 이제 목적성 자금이지 않습니까? 이 목적성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이 돈을 빌려서 무언가를 개발해서 이익이 나야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당신이 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익이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빌려줄 수 없어. 라는 게 이제 부동산 PF 부실이에요. 그리고 워낙 많은 대출이 나가 있어요. 웬만한 그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대출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봤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또 뭐냐면, 담당 직원들, 이제 대출을 잘해줘서 이익을 많이 내면 그 직원에게도 그 팀에게도 성과급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1, 2년이 지나면서 부실 위험이 오니까 성과급 줬던 것까지 뺏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그 트리거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급 받는 내용 역시 다 그 내용이 있는데 환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어떤 증권사에서는 그 팀을 해체시켜서 퇴사시킨 증권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이제 다시 그것도 환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받았던 분들은 돈 받았다가도 다시 또 회사에 되갚아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그 정도로 지금 PF가 안 되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분양 아파트 늘고 막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니 그동안 돈 많이 번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대폭 낮추면 분양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건설사에서는 좀 도와달라. 여기에 대한 비난도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은행권에서도 많이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많이 벌면 은행권에서는 성과급 잔치하고 또 적자가 나면 도와달라 그러고 우리 세금인데. 네,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역시 그 부동산도 건설사도 마찬가지다.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방의 영세 시공사가 부도나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런 부동산의 버블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건 탑10 안에 들어가는 시공사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익을 많이 냈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아니다. 어불성설이다. 죄송하지만 자구 노력해라. 자구 노력해야죠. 뭐 꼭 국내에서 주거용 부동산 무슨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져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해외로도 나가고 뭐 그래서 외화도 벌어오는 그런 건설사가 좋지 않습니까? 야,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너희도 노력 좀 해라. 이런 얘기죠. 사실 그런 건설사들의 그동안 수익 누가 수익을 내줬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뭐 집 없어서 아파트 없어서 가격이 뛴다라고 얼마나 언론에서 바람을 잡았습니까? 사실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지 우리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시공사나 대형 건설사에서 어려우니 뭐 집을 좀 사달라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분들 많습니다. 본인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한두 명이 정말 나쁘게 계약을 해서 이분들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시공사 하나 살리는 이 사람들 살리는 게 낫다. 그래도 지금 이분들도 정말 다 나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들 나라에서 다 채워줘야 되고 코인으로 손해본 사람 다 채워줘야 되면 도대체 나라는 뭐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면 좀 전에 질문하신 시공사의 그런 모럴 해저드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지켜보진 않을 것이다. 네. 이번 기회에 다 잡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 예,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다만은 한 번은 제대로 죽어야 산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건 그렇게 큰 회사들이 너무 곤란해져 버리면 우리 삶도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아니요, 그냥 본인 걱정만 하시면 돼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 걱정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는 연예인이 무슨 문제가 있대. 왜 그 사람과 앉아서 그 사람 걱정하냐는 거야. 연예인 걱정하고 시공사 걱정을 하지 마라. 시행사 걱정도 하지 마라. 다 그들의 룰이 내 있다. 걱정하자. 내 걱정해라. 지금 미분양 사태 얘기했고 시공사 얘기했고 이랬는데 이제 할인 분양 같은 거 나오잖아요. 지금 분양가의 몇 % 정도까지 할인이 되면 낮아지면 우리가 한번 움직여 볼 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드리면 사실 분양가의 최소 35% 정도는 할인을 해야 새 아파트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 가격까지 덧붙여서 그 가격이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너무 거품에 아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땅값이고 뭐고 간에 다 거품인 시절에 분양을 하는 것잖아요. 그 가격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동안 부풀려진 집값도 그 최고가에 거래가 됐다가 바로 취소가 되고 하는 그렇게 자꾸 누군가가 끌어올린 그 가격에 새 아파트니까 좀 더 위로 붙여서 분양을 했는데 그게 죄송하지만 온전한 가격일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시행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대주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성 자금을 대줄 때는 이익을 보니까 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제가 말한 대로 그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대로 35%까지 이렇게 DC를 하면 그 대주단에서는 남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못하는 것 뿐이고 진짜 망해서 나가 자빠진다라고 하면 그거의 가격이라도 팔아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더 어려워지면 그래도 팔아서 자금을 돌려야 되니까 분양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저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곳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뭐 그 우리 강북구 쪽에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아예 안 돼서 LH에서 또 그거 사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싸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준 거 자체도 고가에 샀지 않냐. 그 뭐 원희룡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가에 그렇게 사줄 필요가 없다 사실은. 어차피 그분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이잖아요. 사업은 늘 아시겠지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 될 때도 대비했어야 되는 게 본인들의 영역이지 왜 그걸 국민들의 영역으로 돌리냐 이거죠 저는. 근데 그 정도로 싸게 분양이 되면 나오면 그 집이 필요한 분들 또 요즘에는 저 2주택 뭐 이런 것도 좀 풀렸으니까 다 풀렸죠. 나 집 한 채 좀 더 가져야지 하는 분들 한번 덤벼볼 만 하지 않아요? 덤벼야죠. 그 35% 뭐 40%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다면 저는 그런 거는 사도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단 그 가격마저도 내가 대출을 너무 과하게 끼면 내가 내 능력의 한도를 넘어가면서 무리하면 그건 또 다른 위험을 만들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눈높이를 살짝만 낮춰주면 얼마든지 그런 집들을 잘 고를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그런 거 분양 한번 받으려면 난리가 나고 뭐 점수가 어떻고 뭐. 요즘 점수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이게 참 뜨거웠다 차가워졌다 했냐면 희한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바람 잡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그동안 우리 셀코 TV의 그 지난 영상들을 좀 봤더니 2, 3년 전에는 그런 바람 잡는 영상들이 셀코 TV는 없더라고 다행히. 근데
예전에 다른 어떤 채널들을 보면 계속 그렇게 부추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튜브든 언론이든 간에. 맞아, 언론도 그랬어요. 예. 근데 그분들도 뭘 알고 부추긴 게 아니라 누군가 그렇다더라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용당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 역시 이 대형 지상파의 아나운서 출신답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락장을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 하락장은 언제까지 갈지. 근데 전에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한번 하락된 다음에는 꿈틀거리면서 꽤 긴 시간 가더라고요. 그 왜 주식의 무릎 이하가 어디냐, 또 어깨 위가 어디냐, 이거 알아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도 뭐 예를 들어 정확하게 바닥이 어디냐, 언제 사면 되냐, 이걸 또 말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든 시기에 있는 게 데이터로 보면 막 이렇게 헷갈려요, 지금. 어디로 튈지 헷갈리는 단계인데 이제 여러 가지 경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하방 함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금 어딘가에 뭐 한 1억이나 5천만 원 이렇게 튀어오른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 단지에는 매물들이 또 슬슬 더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헬리오시티를 어제 그저께 다녀왔는데 부동산의 전체 유리가 다 매물건이에요. 많이 나왔네. 금매, 뭐 매도, 매물 해가지고 전체가 다 그냥 도배가 돼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살짝 올라온다고 하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때 팔아야지. 이때 팔아야지 하는 분들이 또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정작 덤비잖아요. 사겠다고 덤비면 또 약간 뒤로 물러나요. 간 보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락하면 그때 그 가격이라도 팔 걸 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부담을 지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뛰고 내리고 하는 거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본업을 열심히 하면 된다. 부동산이 지금 뭐 위기 뭐 하는데 뭐 올라갈 때도 위기였고 내려갈 때도 위기고 부동산은 이렇게 평탄한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은 극복이 되는 상황이겠죠. 지금 극복이 돼가고 있는 과정 중에 놓여 있다. 제가 지난번에 L자형으로 쭉 갈 것이다. 물론 이 L자에는 손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다 보면 일직선으로 안 그어지고 이렇게 삐뚤삐뚤해지잖아요. 예, 뭐 어디는 1,000만 원 좀 떼었다가 1,000만 원 다시 내렸다가 뭐 3,000만 원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무분별한 갭 투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전세 입자분들, 임차인분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어떤 사고가 생길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게 요즘에 너무 많이 터지니까, 그리고 아직 터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되면 21년 최고점에 전세 계약하셨던 분들 터질 때가 됐거든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사실은. 가진 자가 돈을 조금 잃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정말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그런 문제로 피해를 보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이건 그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K부동산 팩트체크. 우리 셀코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글쎄 뭐 워낙 많은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분들은 막 살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적어도 1년만 더, 적어도 그래요? 관망이 필요하다. 지금 손 들고 나가지 마라. 머리 한 통 맞는다. 지금 그리고 경기가 우리 대외 무역 적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돈이 그렇게 많이 시중에 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또 내가 충분히 금융적으로 좀 준비가 됐을 때 살 수 있을 것이다. 표 대표님 책은 누가 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40대, 50대 분들께서 부동산으로 좀 피해를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부동산을 보는 눈도 생기고, 지금은 왜 때가 아니고 때는 또 언제쯤인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40, 50대에 부동산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거나 또는 부동산을 앞으로 고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40, 50대 전 국민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서울의 알짜 부자라고 하는 강남 또 한남 이런 것도 휘청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따져보면은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 어떤 투자를 하시든지 항상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늘 뉴스보다 더 현장감 있는 이야기 들려주신 표영호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